먼저 좀 안내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중간에 조금 그 진행이 고르지 못한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요. 이게 오늘 두 번째 내용이 바로 들어가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요점만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진행할 내용들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좀 양해를 미리 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연구원 김준호입니다. 자료를 먼저 공유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맡아서 진행할 내용은 아함경 읽기인데요. 이 아함경 개요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 원문 그대로 불교 한문이죠. 불교 한문을 그대로 이제 읽어 나갈 겁니다. 어, 그 내용은 우리 그 연구소의 주제가 요가와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명상과 지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읽 때 주제를 명상과 지혜로 해서 그렇게 가려 뽑아 가지고요.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함이란 거는 말씀드린 대로 전해져 온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함경은 크게 길이에 따라서 그 남전 리가야와 마찬가지죠. 길이에 따라서 긴 것들은 장아함, 그다음에 중간 길이는 중아함, 그다음에 짧은 것은 주제별로 만들면 잡아함경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숫자별로 분류를 하면 증일아함경이라고 그러죠. 어, 이 경전들의 그 번역 시기가 대략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4세기에서 5세기로 되어 있고 이 경전을 이제 주목하는 것은요. 이게 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니까야를 번역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이 아함경의 원본은 현재 이제 특히 중암하고 자바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사본들이 이제 발견되고 그 사본들에 입각해서 보게 되면 산스크리트 본을 번역한 것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본으로 갖춰져 있는 니까야는 역시 붓다의 그 사상과 실천을 잘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 완본은 아니고 몇몇 사본에 불과하지만 어, 원본인 산스크리트 본의 번역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니까야에 못지않게 이 아함경도 또 하나의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초기 불전으로 중시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료, 이런 뜻 말고도 또 하나의 또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남전 니까야는 남방 상자부의 관점에 따라서 그 관점이 녹아 있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한여가암경은 어, 유부, 설일체 유부라고 하죠. 유부의 그리고 법장부 또는 대중부 이런 등등등 다른 부파의 목소리 또는 해석 또는 관점 이런 내용들이 이 함경에 녹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니까야와 전혀 다른 내용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상이나 또는 수행 방법이나 거기에서 약간 다른 그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함경을 그 읽어가면서요, 중요한 내용, 아무래도 명상과 지혜에 관련해서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대목들이 있다면 그건 조금 비교해서 읽어보는 시간도 이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략
암경을 읽어가는 그 취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오온무상입니다. 오온이라면 우리가 자아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죠. 그걸 다섯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말하자면 색수상행식인데요.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강의의 끝부분에서 그 제가 따로 뽑아 놨으니까 그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온무상이라는 주제를 내세워서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서요,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그 자밤경의 첫 번째 경부터, 그 이후에 쭉 온 무상도 살펴본다면, 오온의 무상고무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오온이 무상이고 고이고 공이며 무하다. 정확히 이제 비하가 되겠지만요. 나의 것이 아니다가 되겠지만 그 내용이 중심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을 생략하고 여기 이제 이 세 줄이 이 첫 번째 경 이름이 무상경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경의 중심 내용이 되죠. 읽어볼게요. 당관 색무상. 어, 여기서 그 관이 살펴보다 관찰하다 그렇죠? 그러면 살펴보면 내용이 이제 나올 건데 그 내용이 바로 색무상입니다. 색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관찰한다가 되겠는데요. 앞에 요 당자가 있잖아요. 당자가 나오면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미래죠. 그 장차 뭐 하려 하다는 뜻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게 해야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색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관찰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관찰한다가 되는데, 이 자자가 들어가면요. 한문에서는 자가 소위 이제 육아의 정통 한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주어 자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거나, 혹은 죄송합니다. 뭐뭐라고 하는 것이거나 사람을 뜻하게 되는 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시 관자 즉 위정관, 정관자 즉 생염리, 염리자 희탐진, 희탐진자 설심해탈. 그래서 최고의 그 목표가 되는 심해탈로까지 이 관으로부터 출발해서 심해탈에 이를 때까지 점차 내용이 향상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구절하고 뒷구절을 연결시키는 문맥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처럼 뭐뭐라고 하는 것은 곧 뭐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뭐뭐 하면 뭐뭐고 뭐뭐 하면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관찰하면 정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겠죠. 이렇게 보아야 색을 무상이라고 해야 바른 관찰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바르게 관찰하면 생염리가 됩니다. 염자는 싫어할 염자고요. 리자는 떠날 리자지만 여기서는 아무래도 의미상으로 벗어나다가 좋겠죠.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음, 것을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염리의 마음이 생겨난다가 되겠죠. 염리를 하게 되면 희탐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데요. 탐욕은 당연히 없어지는 게 바람직한 거라고 금방 알 수가 있지만, 요 희가 좀 문제죠. 희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 의미로 보자면 기쁨이고, 그럼 기쁨이 없어진다? 이건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내용 같거든요. 근데 이때 희는
긍정적 의미로 이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짝이 탐욕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희가 되는 거죠. 탐욕과 짝이 되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건 부적절한 어, 기쁨이 되기 때문에요. 소멸의 대상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죠. 희탐이 없어진 것을 심해탈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해탈을 정점으로 해서 색무상이라는 사실을 관찰하고 그걸 정관이라 하며 정관을 하면 염리, 그러니까 지금의 탐욕을 즐기고 좋아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이 마음 상태를 싫어하는 마음을 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즐겨 하던 희탐이 없어져서 그럴 때에 마음이 해탈한다는 그런 어떤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그 문장을 말해놓고 여기서 지금 색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색, 무상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여기 수상, 행식, 무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 이와 여시, 이와 같이 관찰한다. 수상행식도 무상하다는 사실을 관찰한다. 이렇게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앞의 문장과 똑같이 이와 같이 관찰하면 정관이 된다. 정관하면 염리의 마음이 생기고 염리하면 희탐이 없어지며 희탐이 없어진 것을 심해탈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잡암경의 첫 번째 그 이 무상경이 바로 이 오온의 무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사유경이 이제 오늘부터 또 살펴볼 내용인데요. 두 번째 경의 이름이 정사유경인데 사실 첫 번째 무상경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약간의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어색, 당, 정사유, 색, 무상, 여실지, 소이자하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어색, 당, 정사유, 색, 무상, 여실지, 소이자하. 여기서 먼저 어, 당자가 아까처럼 또 나왔죠? 그러면 아까 해야 한다, 뭐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본다고 했는데 당자가 나오면 이게 영어의 조동사처럼 그렇게 기능을 하니까 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동사는 여기 보시면 사유하다가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다와 안다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낸다, 생각을 할 줄 안다, 해야 한다, 그다음에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되겠는데요. 그래서 세 개, 그러면 여기 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가 이제 문제입니다. 색 앞에 있는 어자 이게 한문에서는 개사라고 부릅니다. 그 우리가 중개하다, 매개하다 할 때 개자가 나오죠. 그래서 끼어든다. 따라서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맺어준다는 역할을 하는 것을 통틀어서 개사라 하는데 뭐 우리가 그 잘 쓰는 말로 하게 되면 그냥 전치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명사 앞에 붙은 이 어자가 기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뒤에 명사 색에 대해서 색에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주로 이제 어자 뒤에 시간이나 장소가 나와가지고 뭐뭐에 뭐뭐에서 그리고 지금처럼 대상과 관련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로 보자면 이 어자가요, 처속격, 그러니까 로카티브라 하죠. 그 처속격에 해당되는 내용을 번역을 할 때 이 어자를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원문을 번역을 하면서 그 역경승들이 주로 이제 처속격이 나올 때는 어자를 주로 채용을 해서 번역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 색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색에 대해 바르게 사유해야 한다. 색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알아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어, 이때에 여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여실을 번역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여실지라고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보통 하죠. 그리고 여기서 있는 그대로라고 한다면 뭡니까? 여기 색무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안다 이렇게 되겠는데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여시를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보통의 이제 번역 대신에 이 글자 그대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 실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로도 볼 수 있고 또 실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대로 요 여자는 뭐뭐와 같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대로 또는 실제대로 실제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번역이 있는 그대로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이 무상하다는 것을 실제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알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 소이자하는 소이라는 것은 소자만 있으면 또 달라지지만 소이는 이유, 까닭이죠. 그래서 까닭이라는 것은 하 이건 의문사입니다. 무엇이, 어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까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겠지만 이 불교 경전에서는 대단히 많이 씁니다. 어, 보통은 이제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들 번역을 많이 하시죠. 또 어째서인가, 왜 그런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수행자들이요, 어색 정사유, 색에 대해서 바르게 어, 생각하고 또 관색 무상, 색이 무상하다고 관찰하여 여실지자, 여실, 사실 그대로를 알면은 어색, 색에 대해서 욕탐단 이렇게 돼 있죠. 욕탐이 끊어진다 이렇게 됐는데 욕탐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보통 이럴 경우는 뒤집어서 보시면 금방 또 이해되실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욕탐을 탐욕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색에 대해서 색에 대한 탐욕이 끊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탐욕이 끊어진 것을 마찬가지로 아까 첫 번째 경과 마찬가지로 심해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시 수상행시, 당, 정사유, 관식, 무상여실지, 소이자하. 똑같습니다. 어, 이와 같이 여기까지 볼까요? 이와 같이 수상행식 여기 이제 어가 빠져 있지만 똑같은 내용이겠죠.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마땅히 바르게 사유해야 한다. 식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어, 관찰하여 여실하게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식만 나와 있지만 문맥상 이건 전부 수상행식 네 가지를 다 가리키는 말이겠죠. 위에서 색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수상행식을 다 묶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무엇 때문인가, 어째서인가, 어식 정사유, 관식 무상자, 즉 어식 욕탐단, 욕탐단자, 서울시메탈, 예,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사유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팔정도에서 나오는 정견, 정사유, 그것의 내용은 주로 사성제의 논리를 제대로 알고 본다는 뜻으로 정견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정사유의 내용으로 바로 오온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심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로서 설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은 이제 무지경인데요. 그 앞부분하고 반복되는 부분들은 빼고, 그렇게, 핵심이 되는 내용만, 담아봤습니다. 읽어볼게요. 색, 부지, 불명, 부단, 불이요. 즉, 불능단고. 마찬가지입니다. 색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부지, 불명, 불단, 불이욕 이렇게 나오죠. 다 불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문장으로 보면 이때 아니다 불자가 아니다일 때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 전부 동사라고 하는 점을 좀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알지 못한다, 알지 않는다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른다 이렇게 이제 보겠지만요. 알지 못함, 그다음에 밝히지 못함, 그다음에 끊지 못함, 그다음에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함 이렇게 되죠. 여기서 알물 색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제목에 무지인 것처럼요. 색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밝히고 끊고 이욕하고 이런 이제 내용들이 되죠. 그렇게 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요 불능 나오죠. 할 수 없다가 됩니다. 능자는 할 수 있다고 부능이니까 불능이니까요. 할 수 없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요 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다니까 동사를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 하죠. 그래서 고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불능단고 괴로움을 끊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똑같습니다. 여시, 이와 같이 수상행식도, 물론, 수상행식이 되겠네요.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부지, 불명, 불단, 불이욕, 즉, 불능단고. 그래서 알지 못하고, 밝히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역시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 괴로움을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어, 내용이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저 여덟 번째 과거 무상경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를 이제 살펴보죠. 과거 미래 색 무상 황 현재색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과거 미래 현재라고 하는 이제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의 색이 무상, 미래의 색이 무상하다. 황이 나오죠? 황. 그 다음에 황비가 현재 색입니다. 그러니까 황이란 건 하물며가 되니까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색이 무상한데, 하물며 현재의 색이랴. 이렇게 되겠죠? 성스러운 제자들이여 여시관자 불고 과거색 불욕 미래색 현재색 염이욕 정향멸진 이렇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관찰하면 여기 보시면 불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건 동사라 그랬잖아요. 돌아보다.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는다가 되고 그다음에 불욕 이때는 욕망이라는 명사로 보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욕망하다로 봐야 되겠죠. 욕망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라지 않는다.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색. 현재의 색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욕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구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관찰하면 과거의 색을 돌아보지 않고 미래의 색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욕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지나간 것을 돌아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요 지나가 버린 것은 돌아보지 않고 아직 이때 밑자는
아직 뭐뭐 아니답니다. 그래서 오다를 두 번 새겨야 되죠. 그 아직 오지 않은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색을 바라지 않는 것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음, 그리고 이걸 통해서 현재의 색에 대해서는 아까 나왔던 요 싫어하는 욕망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내어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정향, 곧바로 향한다, 멸진으로 향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과거, 미래, 현재 세 가지를 시간을 두어서 현재의 색에 대해서 즐기고 좋아하고 하는 마음들을 챙기는 것이 바로 여기 과거의 색을 돌아보지 않고 또 미래의 색을 기대하지 않고까지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제 13번째 미경이라는 건데요. 제목이 좀 특이하죠. 미경이면 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게 맛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이렇게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번째 미경은 아무래도 그 초기 불교의 욕망론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초기 불교의 욕망의 이론이 이 경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 중생 어색 불미자 즉 불염어색 이중생 어생미고 즉 유염착 이렇게 되는데요. 이 글자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좀 대장경을 어, 시베타에서 손쉽게 이제 열람도 하고 복사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무래도 대만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한자가 우리가 흔히 쓰는 한자랑 조금 다른 게 그 좀 있거든요. 그거 그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생입니다. 여기도 중생이죠. 이런 글자들이 좀 있어요. 지금 여기서처럼 이 중자는 여기 지금 제가 바꿔놨는데요. 바로 이 중자입니다. 무리 중자죠. 이런 경우가 몇 개 있는데 이 위자는 뭐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쓰는 한자로 보면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또 시베타에서 이렇게 나오는 글자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참진자라고 또 챙겨두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글자 이 글자가 참진자로 바꾸면 이건 전자가 되죠. 전도할 때 그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글자 정도를 미리 챙겨서 이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좀 미리 좀 살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약, 약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만약 중생들이 색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불미자 즉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불미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맛이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맛을 동사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맛들이다. 맛을 즐기는 것이죠. 욕망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맛들이다가 되죠. 그래서 맛들이지 않는다면 예를 듭니다. 맛들이지 않는다면 색에 대해서 불염, 마찬가지입니다. 물들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색불미, 어색불미와 불염어색, 이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중생어 생미고, 즉, 유염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착이라고 읽었는데, 이 보통은 이 저라고 봐야 되잖아요. 저자, 짓는다, 라고 되는데, 이때는 착이라고 해서, 앞에 동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할 때도 착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이때는 붙어 있다. 붙을 착자와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착이라고 읽어주셔야 되고, 붙어 있다. 혹은 붙들려 있다.
뭐 붙들려 있는 상태 이런 이제 말하죠. 그래서 집착이라고 할 때 물론 이 착은 좀 다른 글자를 쓰기도 하지만요. 그 집착이라고 할 때 마찬가지죠. 이게 붙잡다, 붙잡고 있다. 그래서 붙잡고 있는 상태를 이제 말하고요. 또는 붙들려 있는 상태를 말하죠. 마찬가지로 이 염착의 경우도 어, 물들임과 오염된 것과 염착, 집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들임과 집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그 이고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고가 있으면 이 이자는 원인 이유를 나타냅니다. 여기 또 이제 더군다나 고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인 그 다음에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중생어 생미 중생들이 색에 대해서 맛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은 색에 대해서 맛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염착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거는 염착의 경우, 보통의 경우에 동사의 진행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이때는 유자가 나오니까, 유하면 그대로 있다죠?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와 뭐가 있다가 되기 때문에 요건 오염, 요건 집착 이렇게 되겠죠. 오염과 집착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있다는 표현이 있을 제자가 또 있잖아요. 여기 잠시 보시면 제 이 제자도 있다고, 요 유자도 있답니다. 근데 한문을 이제 보실 때는 이 제자도 있다고 유자도 있다지만 이게 문법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 무슨 말 소린가 하면 제는 있다가 있음의 주체가 여기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여기 A, 제, B라고 한다면 A가 B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거꾸로 이 U자는요 뒤에 주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U는 뒤에 것이 있다. 어디 요거는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뭐뭐에 그 A, U, B라고 하면 A에 B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차이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 더 보시면 만약에 중생들이 색에 대해서 맛들이지 않는다면 색에 대해서 물들지 않아. 중생들이 색에 대해서 맛들이지 않기 때문에, 색에 대해서 맛들이기 때문에, 오염과 집착이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이게 여기서는 지금 색에 대해서 맛을 본다, 맛들이기를 좋아한다는 것만 나왔지만 그 뒤에 보면은 어, 다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여기 보면 미시미, 환시환, 리시리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설명이 보충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곧 미와 환과 리 우리말로 하면 맛을 들이는 것 그리고 근심거리가 되는 것, 그리고 벗어나는 것. 이렇게 이제 순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욕망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맛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바로 그 욕망의 아주 그 사실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게 근심을 가져온다. 걱정거리를 가져오고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재앙이 된다는 의미겠고요. 그로부터 어, 미가 환이 된다는 것을 잘 꿰뚫어 알아서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요 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작용, 그다음에 그것이 근심거리가 됨을 알고 또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전체를 보겠습니다. 제비구 약
차, 오, 숨. 이때 숨은 온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이고 또 덤이라고도 보고요. 또 무더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온을 다른 말로 오숨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비구들이요, 모든 수행자들이요, 만약에 내가, 뭐 부처님을 말하죠. 만약에 내가 이 오온에서 우리가 자라고 말하는, 나라고 말하는 이 다섯 가지 무더기에 대해서 불여실지,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되죠.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면, 근데 이 여실지의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요. 맛보기를 좋아하는, 맛보는 상태를 그대로, 맛들임, 욕망의 맛을 즐기는 그것을 그대로, 맛 그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근심거리 그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벗어났다는 것을 그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실지의 내용이 여기 미심이 환시환 리시리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보시면 제천, 약범, 사문, 천인중중, 불출, 불리, 영주전도, 불능, 자즉, 안욕따라, 삼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내가 또 어가 나왔잖아요. 이때는 제천이니까요. 여러 가지 모든 하늘 세계에 그러니까 인도의 경우에는 하늘이 겹겹이 쌓여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28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모든 하늘을 말합니다. 모든 하늘 세계에서 이때는 에서가 좋겠죠. 장소니까. 모든 하늘 세계에서. 근데 그 하늘 세계가 여기 보시면 약, 마, 약, 범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럴 때 이걸 만약으로 풀어버리면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약, 뭐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 약 A, 약 B라고 하는 이제 구분을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약 A, 약 B라고 하게 되면 A거나 B거나 C거나 열거할 때 어떤 그 낱말들을 열거할 때 잘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약 A, 약 B, 약 C, 약 D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만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열거할 때 쓴다는 점을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세계이거나 범천의 세계이거나 마왕의 세계이거나 범천의 세계이거나 이 제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제천을 좀 열거한 거죠. 그다음에 사문이거나 바라문이거나 또 천상이거나 인간들 중중 그 물이 거나 간에 이게 되겠죠. 약으로 시작했으니까요.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불출, 불리 어, 벗어나거나 나오거나 떠나거나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 말은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어떤 세계와 비교해 보더라도 나는 그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이지 그 세계를 벗어났거나 그 세계로부터 나왔거나 그 세계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어떤 그 구별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차별되고 구별되는 존재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잖아요. 오온에서, 오온에서 이 사실을 여실하게 아는 것. 이걸 못했다면, 이 여실하게 알지 못했다면 다른 것으로부터, 다른 세계와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특히 이 미심이 환시환 리시리를 사실 그대로 알았기 때문에 다른 세계와 차이 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핵심이란 거는 바로 이 오온에 대해서
오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오온을 곧 나의 몸, 느낌, 생각 등등을 어, 내 방식대로 즐기고 있고 또 그로부터 근심이 생겨나고 또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고 등등등을 사실 그대로 안다는 것, 사실 그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최근, 이 아래 한글 버전은 여기에 좀 입력이 다 돼 있더라고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이렇게 다 돼 있던데, 옛날 그 버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게 누자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누자를 모르고 욕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발음할 때 그대로 입력하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맥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막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불교 한문에서는 관습적으로 이게 누를 욕이라고 읽고 막을 맥이라고 좀 읽기는 합니다만 최상의 그러니까 최고의 최상의 깨달음이죠. 최상의 완전한 깨달음을 가리킬 말이죠. 이걸 여기 보시게 되면 영주전도, 영주전도 거꾸로 서 있는, 거꾸로 서 있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을 거꾸로 이해한다는 것, 그 점을 말합니다. 그런 거꾸로 된 상태에서 머문다. 이렇게 되겠죠? 전도된 상태로 머문다인데 앞에 영자가 들어있습니다. 끝까지, 영원히, 끝까지 이 전도된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또 불능 뭐뭐를 할 수가 없다. 자증득 안욕따라 삼매학 삼보리가 됩니다. 스스로 최상의 최고의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오온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 그대로 그것은 곧 무상이라고 하는 사실 또 고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사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비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그대로 알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 그 46번 46번 경은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온 각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괄호 속에 집어넣은 거는요, 어, 이제 남전 니까야, 이 상유따 니까야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권의 제 3권의 페이지를 이제 밝혀 놓은 것인데요. 이거를 간략하게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46번 경의 제목이 삼세음 소식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도 조금 그 제목이 특이하죠? 소식입니다. 먹는다가 되는데요. 이게 동사 앞에 소자가 들어오면 이 동사를 명사화 시키거나 아니면 이 동사를 피동, 수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먹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문맥상 먹힌다, 잡아먹힌다가 됩니다. 그래서 소식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대장경에는 그 이 자밤경에 따로 제목이 처음부터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한 일곱 개쯤의 이제 경전 짧은 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일곱 개쯤 되는 그 짧은 경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짧은 개송을 하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목 이렇게 뭡니까? 앞에 나온 일곱 개 정도의 경전들을 쭉 그 서술을 해놓고 그 뒤에 핵심어, 핵심되는 단어 하나하나씩을 어, 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온타남, 옳다남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우다나라고 돼 있죠. 원래 우다나는 그 소부라고 하는 어, 제 다섯 번째 니까야에서 그 15개의 경전들이 있는데, 경전들과 자료들이 있는데요.
거기 중에 하나죠. 자설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통은 누가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그 것을 질문을 하면 그러그러한 대답을 하는 내용으로 뭔가 배경이 있고 원인이 있고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다나는 그런 어떤 배경이 없이 에, 보통 부처님이 바로 설법을 하시기 때문에 자설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경우인데요. 근데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는 그냥 그대로 옳다남이라고 해서 자밤경에 아까 말씀드린 7개 정도의 경전들을 서술하고 나서 그 핵심어를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제시된 핵심어를 가지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에 따르면 핵심어에 따르면은 원래 삼세음 출식 이렇게 삼세 음세식으로 나오거든요. 삼세 음세식. 근데 이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 삼세 음세라고 하는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잡아서 삼세음 소식경, 특히 여기 먹힌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서 봐야 되죠. 그래서 삼세음 소식경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지금 현재 바로 잡아 전자불전 거기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구절들을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는데, 어, 니까야 내용과 똑같은 것은 뭐 생략을 했습니다. 다른 경우만 밑에 다른 구절들을 적어 놓았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오수음, 운하위오, 색수상행식수음. 유가 나왔죠? 그럼 뒤에 그 주어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온, 5가지 무더기가 있다. 운하, 이거는 이를 운자에 무엇 하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무엇을 뭐뭐라 하는가. 이때는 위자가 따라오기도 하고, 우리가 소위 할 때, 소위로 봐도 되고요. 또 다른 또 위자를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뭐뭐라 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일러 다섯이라 하는가로 봐도 되고요. 어떤 것이 다섯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색수상행식 무더기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2번부터 색에 대한 내용, 또 수에 대한 내용, 각각 색수상행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약, 가, 에, 가분, 시명, 색수. 그럼 이게 약이 하나만 나왔죠? 예, 그러니까 뭐뭐라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 뭐뭐라면 이 가가 나왔습니다. 가. 가는 뭐냐면 역시 조동사 역할인데요. 그래서 뭐뭐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할 수 있다. 뭐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 예전에 그 성적 받을 때 수미 양가 있잖아요. 그 수미 양가가 실은 이 가짜가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되면 뛰어날 숫자, 뭐 뛰어날 우자, 아름다울 미자, 어질 양자, 좋을 양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바닥인 점수를 말할 때 이 가짜를 쓰더라고요. 잠시 생각이 나는데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가는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마도 바닥의 점수를 뭔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할 수 있다니까 역시 여기 애자, 문자 이게 뭐겠습니까? 동사란 소리죠. 근데 애자는 여기 그 위에 문이 있는 것이 이제 보이듯이 이게 문 잠그다, 문이 닫히다. 그래서 막히다. 그래서 뭘 못하겠다. 방해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여기 또 분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분해된다, 분할된다, 그러니까 쪼개진다,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색의 정의가 지금 약이 나와서 어, 그대로 보면은 방해되는 것, 방해를 하는 것, 또는 나눠지는 것,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색무덕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보통 물질 또는 물질 현상이라고 부르는 색의 정의를 이게 애와 분으로 했습니다. 이게 뭔 뜻일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한 구절 더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 가리킨다, 가리킨다, 소에, 소자가 나왔죠? 아까 소자가 나오면 뒤에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기능 또 뒤에 동사를 수동, 피동으로 만드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는 뭐겠습니까? 앞에서 동사 지가 나왔으니까, 가리키다가 나왔으니까, 뭐뭐를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 걸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방금 이걸 걸리는 것이라고 풀었는데요. 그건 이 뒤에 뜻 때문입니다. 보시면, 약수, 아까 똑같죠? 약석, 약장, 약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이나 돌이나 몽둥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소에라 불렀거든요. 그럼 이게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손이나 돌이나 몽둥이나 칼이나 이런 비유가 그냥 물건이죠. 사물이잖아요. 물론 이게 손은 사람이지만 어쨌든 물체, 사물, 대상, 모양이나 색깔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애자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건 조금 다른 뜻이 있는데요. 나중에 아비달마에 가게 되면 이 애자를 물론 여러 가지로 쓰지만 특히 한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설명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이 글자는 나중에 아비달마에서는 애자라고 쓰거든요.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한 물건, 한 사물이 한 곳에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사물이 그 공간을 어, 다른 사물이 그 공간에 있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유라는 의미입니다. 한 공간을 차지하다. 그러니까 하나가 물건이 놓여 있으면 다른 것에는 걸리는 거잖아요. 서로 걸리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걸린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점유라고 하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유하는 것을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사물을 이렇게 이름 붙이면 되겠네요. 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사물을 가리켜서 그게 뭐 손이거나 돌이거나 몽둥이거나 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색이라 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되겠네요.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사물을 가리켜서 색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야말로 물질이 되겠네요. 그러나 물질이라고 하게 되면 서양적 개념이라서 항상 불교 용어는 따로 분리시켜서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늘 연기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물질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되지는 않죠. 예. 항상 마음에 품은 물질이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물질 같은 것이 아무래도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물질 현상 정도, 그냥 물체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물, 또는 사람 사건 이렇게도 되겠지만요.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이 색의 의미는 어 우리 어떤 사물만 뜻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그 오온 있지 않습니까? 오온이니까 참 먼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 사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색을 말하기도 하고 근데 이 오온이 주자가 될 때 이 색은 아무래도 우리 자아를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이건 몸이자 육체이죠. 그걸 가리키는 말로 되는데 여기서는 그 풀이가 조금 범위가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색이 사물이다라고 하는 점을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 이렇게 풀이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좀 달라집니다. 약, 냉, 약, 난, 약, 갈, 약, 기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열거죠. 약 A, 약 B, 약 C, 약 D가 돼 있죠. 그러니까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또는 목마르거나 배고픈 거. 그걸 말합니다. 이건 사물이라 보기 어렵잖아요. 이건 그냥 몸에서 또는 몸이 느끼는 어떤 물질적 현상입니다. 이걸 제시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걸 보게 되면 약문, 약맹, 재독충, 풍우촉, 심형, 촉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열거죠. 목이나 등에 같은 갖가지, 이 제자가 나오면 모든도 좋지만, 온갖 이렇게도 보셔도 되고, 풀이해도 되고요. 또는 갖가지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여러 가지 열거니까 갖가지 그 독충들, 그리고 바람이나 비에 접촉되는 것, 이것을 접촉과 공간 점유라고 접촉되는 것, 그리고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명이 되죠. 명자는 아까처럼 여기 요 위자와 합쳐져서 명위 그러면 뭐뭐라고 이름한다. 보통 이렇게 풀이들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름 붙인다, 이름 짓는다, 그냥 부르다가 좋겠죠. 접촉되는 것이라고 부르고 또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앞쪽의 것은 사물,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모양이나 색깔이 있는 것을 색이라고 한다는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그 뒤쪽에 약, 냉, 양난, 약 이 부분, 그리고 여기 독충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비와 바람이 나오는 부분들을 합치게 되면 이건 물질적인 현상이죠. 좀 차이가 납니다. 앞에 게 사물이라면 여기는 어, 몸에서 느끼는 물질적 현상이고요. 또 다시 여기는 또 어, 독충들, 모기와 같은 그런 어, 동물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또 자연 현상도 나와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색의 무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왜 소개를 해드리는가 하면, 자, 이 남전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루파띠라고 해서 이것을, 어, 이 루파띠라는 말은 무너지다, 파괴되다, 이 뜻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색이라고 말해진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앞에 여기서 본 거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바로 왜 이걸 색이라고 하는가라고 본다면 장애가 되기 때문에 물질 현상이라고 한다. 바로 나오죠. 무엇이 장애가 되는가? 물론 이 해석은 여기 루파티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좀 다르게 풀었지만요. 여기 보시면 추위 때문에 장애가 되고, 더위로 장애가 되고, 굶주림으로 갈증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거에서 어느 부분이 없습니까? 이 부분이 없죠. 이 부분이 다르죠. 지금 여기서는 바로 장애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추위가, 더위가, 굶주림이, 갈증이, 또 등의 목이, 바람, 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행자들에게 색이라고 볼 때는 오온의 본래 몸이니 뭐 모양과 색깔을 갖추고 있는 것이 그런 뜻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고 수행자가 아무래도 명상을 할 때 그 공부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여기서 색이라고 하는 거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점이 좀 다르죠. 여기서는 철저히 수행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색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장애로 다가오는 것. 그런 물질적 현상을 색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물론 이 뒤쪽에는 이제 똑같습니다. 여기 남전하고 이 부분은 똑같죠. 그러나 여기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분해가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설명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 북전 아함경하고 남전 니까야를 서로 비슷한 내용들을 있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좀 관점의 차이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비달마 논서, 그러니까 북전 아비달마, 남전 아비달마로 가게 되면 점점 이 생각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아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때문에 아함경하고 니까야를 서로 비교해서 대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소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자, 이거 그대로 보겠습니다. 각이 각인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아마도 소 위자가 줄어든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각이라고 하는가? 무엇이 각이 되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각이라는 말이 얼핏 보면 습관적으로 깨달음이라고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분명히 문맥상 이 두 번째니까 수가 나와야 됩니다. 느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을 이제 번역하신 분이 수라는 번역도 하지만은 이 숫자 대신에 각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는 깨달을 각이라고 새기시면 안 되고 느끼다는 말로 새기셔야 됩니다. 느낄 각이죠. 이럴 경우는 또 언제 나오는가 하면 대승경전들에 주로 많이 나오죠. 특히나 선을 그 설명하는 대목에서 주로 나오는데 견문각지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 견문각지. 여기 보시면 바로 보고 듣고 알고까지인데 요 각이 나오잖아요, 중간에. 예,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 각은 느끼다로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고, 각라, 각불고불락, 시고, 명, 각상시, 수수음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일러 각이라 하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느낌이냐? 괴로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을 느끼는 것. 시고 이 때문에 또는 그러므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 때문에 뭐뭐라고 부른다. 곧 각상 요게 시자는 뭐뭐이다거든요. 그러니까 각상이 수 무더기가 느낌의 무더기가 된다는 말인데 이때 상자가 지금 하나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모습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습. 근데 보는 모습이 그대로 볼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죠. 눈에 띄는 거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는 모습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 이 상이 특징이란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모습이 여러 가지일 때는 양상이라는 말로도 되죠. 그리고 더 들어가면 나중에 이 상이 자기 눈에 띄는 모습을 보고서 생각을 내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은 개념, 관념 이렇게 되죠. 따라서 상을 조심하고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상이라는 게 자기 눈에 띄는 모습에만 빠져서 다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상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낌의 모습이라고 보지만 그 함의는 느끼는 모습이 보이는 특징이라고 이제 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의 특징이라는 것은 바로 괴로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을 느낀다 하는 것으로 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되었네요. 이 4번하고 5번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끊어지긴 하지만 상행식에 대한 설명은 다음으로 넘기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또 명상과 지혜 중에서 또 자료들을 골라 뽑아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